부처님과 현대 심리학이 밝힌 욕망의 끝. 2500년 전 왕궁에서의 탈출. 2500년 전 인도의 카필라 왕국에는 모든 것을 가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시달타, 훗날 부처님으로 불리게 될 그 사람입니다. 그는 세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 궁전. 각 궁전에는 수백 명의 시종이 있었고 최고의 음식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야쇼다라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가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 사랑,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시달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궁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더 큰 욕망이 생긴다는 것을,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추구가 고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니? 더 목이 마르지. 욕망도 마찬가지야.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진다. 끝이 없어. 그렇다면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하나요?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지. 왜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는지,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지 알게 되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부처님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가 발견한 욕망의 함정.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 교수는 20년간 행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돈을 벌면, 집을 사면,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당첨 직후에는 물론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의 행복 수준은 당첨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 한 달은 기쁩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한 연구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꼭 승진하고 싶었어요. 승진하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죠. 승진했습니다. 한 달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음 승진을 생각하고 있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욕망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 욕망은 채울수록 커진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야. 도파민의 비밀. 스탠퍼드의 충격적 발견.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도파민의 작동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도파민은 행복이 아니라 기대의 화학물질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버튼을 누르면 주스가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주스를 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이 되자 주스를 받을 때가 아니라 버튼을 보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스를 실제로 받아도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파민은 얻는 순간이 아니라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분비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함정입니다. 쇼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고 나면 그 흥분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앤나 렘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파민 중독 사회입니다. SNS, 쇼핑, 게임, 음식, 모든 것이 도파민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마치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운 피부병과 같아. 긁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국 상처만 깊어지지. 욕망도 마찬가지야. 추구하는 순간은 즐겁지만 결국 고통만 커진다. 소셜미디어의 함정. MIT의 경고. MIT 미디어랩은 소셜미디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를 받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도박을 할 때, 코카인을 할 때와 똑같은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몇 개 받을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중독을 만듭니다. 슬롯머신이 그렇게 중독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돌립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인스타를 확인해요. 새 게시물을 올리면 10분마다 좋아요 수를 봅니다. 100개면 괜찮은데 50개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100개를 받아도 잠깐이에요. 곧 다음 게시물을 고민하게 되죠. 끝이 없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한 그룹이 우울감과 외로움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돼.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게 되지. 비교는 끝이 없어. 세상에는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소비사회의 욕망 설계. 컬럼비아 대학의 폭로. 컬럼비아 대학의 팀 카서 교수는 광고와 마케팅이 어떻게 욕망을 만들어내는지 연구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품이 그 불완전함을 채워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화장품 광고를 보세요. 이 크림을 바르면 10년 젊어 보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신은 늙어 보인다. 불완전하다. 우리 제품이 필요하다. 자동차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 광고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V 광고를 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충분한데 말이죠. 광고를 안 보니까 오히려 만족스러워졌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해. 필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욕망은 무한해. 옷은 몇 벌만 있으면 되지만 욕망은 옷장 가득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지. 관계에서의 욕망. 예일대학의 발견. 예일대학의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사랑과 욕망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대부분 2년에서 3년이면 식습니다. 뇌 스캔 결과 새로운 연인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볼 때와 같았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도파민 러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그 사람이 익숙해지면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찾습니다. 새로운 도파민 러시를 위해서.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2년에서 3년이면 또 식습니다. 이것이 욕망 중심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속되는 사랑은 다릅니다. 열정이 아니라 친밀감과 헌신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려고 합니다. 한 부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주 싸웠죠.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욕망이 있어. 그것은 나를 채워줘라고 요구하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자비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야. 성공의 욕망.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성공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외부적 목표 돈, 명예,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불행해졌습니다. 반면 내부적 목표 성장, 의미, 기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CEO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어요. 곧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한 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욕망의 환상이었다는 걸요.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유한 상인 아나타 핀디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부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지. 부를 가졌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면 너는 자유로워.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거기에 집착한다면 너는 노예야. 욕망의 끝. 욕망을 넘어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욕망을 억압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것도 욕망이야. 욕망이 없고 싶다는 욕망이지. 그것은 해결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첫째, 욕망을 관찰하세요. 배고플 때 나는 배고프다가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관찰하세요. 욕망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마음챙김 연구에서 이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충동적 행동이 40% 감소했습니다. 둘째, 욕망의 무상함을 이해하세요. 강렬한 욕망도 잠시 기다리면 사라집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서 음식 갈망은 평균 3-5분이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듯 욕망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진짜 필요를 구분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음식이 필요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음식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지. 필요는 충족되면 끝나지만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 MIT가 증명한 감사의 힘.
MIT의 연구진은 감사가 욕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이 감소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니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 것입니다. 뇌 스캔 결과 감사를 느낄 때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을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감사가 뇌의 자제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 차가 갖고 싶었는데 지금 있는 차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불편하지.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야. 욕망 없는 삶의 역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UC 버클리의 다커 켈트너 교수는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꼭 얻어야 해라는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과정을 즐깁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니 더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무언가를 잃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벌거벗은 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유롭게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 그러면 일도 즐겁고 결과도 좋아져. 현대판 욕망 중독자들의 이야기. 실리콘밸리에는 디지털 디톡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애플의 전 엔지니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품에 중독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알림을 보면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 자신도 중독자가 되었어요. 하루에 수백 번 폰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이제 덤폰을 씁니다. 미니멀리즘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유를 극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한 미니멀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 33벌, 물건 100개로 삽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선택의 필요가 없어졌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유가 줄어들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물질적 소유가 적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소유는 자유를 빼앗아. 물건을 가질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걱정해야 해.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 있어. 죽음 앞에서의 깨달음. 스탠퍼드 대학병원의 완화의료 전문의 BJ 밀러 박사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더 많이 일할 걸, 더 많이 벌 걸, 더 큰 집을 살 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더 감사할 걸, 더 용서할 거리라고 말합니다.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 환자들의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후회 5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기대대로 살지 말고 내 삶을 살 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걸.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가질 걸.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할 걸. 나 자신이 더 행복하도록 선택할 걸.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음 앞에서 깨닫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죽음을 기억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해. 욕망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지.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는 마음 챙김을 연구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평범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먹었고 다른 그룹은 각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를 한 그룹은 같은 음식에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더 맛있다고 느꼈고 더 배부르다고 느꼈으며 더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것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밥을 먹었는데 진짜로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쌀알 하나하나의 맛, 질감, 향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밥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다니. 새로운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가진 것에 완전히 존재하면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욕망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야. 그는 이미 가진 것에서 무한한 행복을 발견하지. 욕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진짜 삶. 과학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쇼핑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세요. 아, 쇼핑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10분만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욕망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감사를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현재에 존재하세요.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먹으세요. 산책할 때 정말로 걸으세요. SNS를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가 아니라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깨어 있어라. 욕망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욕망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아.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넘어선 곳에 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곳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2500년 전 모든 것을 가진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끝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욕망과의 관계를 바꾸면 됩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욕망의 관찰자로, 집착에서 자유로, 끝없는 추구에서 지금 여기에 충만함으로. 그것이 욕망의 끝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